가족. 그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나요? 서로를 끌어안는 따뜻한 순간, 웃음소리로 가득한 식탁,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약속. 하지만 때론 그 사랑의 여정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치매. 한 사람의 기억을 서서히 앗아가는 이 병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안깁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AI 박사 이영수입니다. 지난 20년간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치매라는 여정에서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처음 김 씨 가족을 만난 건 몇 년 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병원 진료실에서였습니다. 은희 할머니 75세. 이 가족의 따뜻한 태양 같은 존재였죠.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동네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늘 미소를 지으시던 분. 딸 미영 45세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매일 저녁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공유했어요. 큰아들 재현 23세는 할머니와 산책하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고, 막내 지민 15세는 할머니가 불러주는 동요를 따라 부르며 깔깔 웃곤 했죠. 이 집은 늘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미영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박사님, 어머니가 요즘 자꾸 열쇠를 잃어버리시고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세요. 처음엔 가족들도 단순한 노화로 여겼지만 어느 날 할머니가 미영을 보며 아가씨, 누구시지? 라고 물었을 때 미영은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진단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은희 할머니의 기억은 서서히 가족을 떠나고 있었어요.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에요. 뇌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며 감정, 행동,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김 씨 가족에게 이 병의 진행 과정과 초기 대처의 중요성을 설명했죠. 미영은 충격 속에서도 단단한 결심을 보였어요. 어머니를 우리가 지켜야 해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역할로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어요. 재현은 할머니와 매일 산책하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고, 지민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동요를 불러드렸어요. 아빠 영수 50세는 집안의 안전장치를 점검하며 할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신경 썼죠. 하지만 돌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밤에 갑자기 집을 나가려 했고, 때로는 이유 없이 화를 내셨어요. 미영은 그런 할머니를 달래다 눈물을 흘렸죠. 박사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죄책감은 저에게도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종종 이런 감정과 싸웁니다. 재현도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늘수록 가슴이 아팠죠. 지민은 친구들과 놀러가는 대신 집에 남아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린 마음에 서운함이 쌓였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치매 환자의 행동은 병의 일부일 뿐 그들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은희 할머니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옛날에 내가 꽃밭에서 춤췄던 게 기억나. 그때 참 행복했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이 기억을 살려보라고 제안했죠. 치매 환자는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남아있어요. 익숙한 환경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가족들은 집 뒤뜰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어요. 튤립, 장미,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던 해바라기까지. 꽃밭은 할머니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할머니는 점점 더 자주 웃기 시작했죠. 미영은 지역 치매 지원센터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고, 재현은 할머니와의 산책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지민은 할머니가 불러준 동요를 녹음해 매일 듣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며 치매 치료가 단순히 약물에만 있는 게 아님을 다시 느꼈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집안의 날카로운 물건이나 미끄러운 바닥을 점검하세요. 문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GPS 추적기를 사용하면 환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가족 사진이나 좋아하던 담요 같은 익숙한 물건을 곁에 두면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 루틴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일정은 혼란을 줄여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산책하고 잠을 자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음악 듣기나 색칠하기 같은 간단한 활동은 환자의 기분을 북돋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세요. 할머니, 같이 밥 먹어요 같은 긴 문장 대신 밥 먹을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논쟁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환자의 감정을 인정하며 부드럽게 대응하세요. 예를 들어 환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여기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라고 방향을 돌리는 거죠. 넷째, 가족 간 역할 분담을 하세요. 돌봄의 부담을 한 사람에게만 지우지 마세요. 한 명은 병원 동행을, 다른 한 명은 가사를, 또 다른 이는 정서적 지원을 맡는 식으로요. 김씨네 가족처럼 각자의 강점을 살려 돌봄에 참여하세요. 마지막으로 돌봄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지역 치매 안심센터나 가족 모임에 참여해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미영이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잠시 숨을 돌린 것처럼요. 치매 진단 초기 단계에서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진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의사와 상담해 치매의 유형과 진행 속도를 파악하세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등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다를 수 있어요. 약물 치료뿐 아니라 인지 훈련이나 운동 같은 비약물적 접근도 알아보세요. 정보는 가족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음으로 법적 재정적 준비를 하세요.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있을 때 위임장이나 유언장 같은 법적 문서를 준비하세요. 돌봄 비용이나 재정 관리를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죠. 김씨네 가족도 할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며 미래를 대비했어요. 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지역 치매 안심센터나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상담, 교육 프로그램, 데이케어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공유하면 외롭지 않아요. 가족 교육도 필수예요. 치매의 진행 과정과 증상을 가족 모두가 이해해야 해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치매를 단순한 언어로 설명해 두려움을 줄여주세요. 지민이 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며 더 가까워진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감정적 준비를 하세요. 치매는 점진적인 질환이에요. 가족은 변화에 대비하며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상실감, 좌절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감정을 솔직히 나누세요. 김씨네 가족을 통해 저는 치매 치료가 단순히 병을 늦추는 데만 있는 게 아님을 배웠습니다. 은희 할머니의 꽃밭은 단순한 흙과 꽃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의 헌신, 인내, 그리고 희망이 피운 기적이죠. 치매는 가족에게 큰 시험이지만 동시에 더 깊은 유대를 쌓을 기회입니다. 정보와 지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이 여정에서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길 바랍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9편에서는 젊은 치매도 있나요? 라는 주제로 찾아옵니다. 치매는 노인만의 병이 아니에요. 60세 미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젊은 치매, 그 원인과 대처법, 그리고 한 젊은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드릴게요.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